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이면 미국의 토착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역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이 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DC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송년제야 행사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록 카운트다운 행사가 올해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파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복제를 허용한 데 이어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LA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이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공안전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LA 명소 중 하나인 스테이플 센터가 오는 크리스마스부터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이 바뀝니다.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오픈 가입 기간이 다음 달 7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변경 시에 달라지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 간의 첫 화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 지 하루 만에 상대국 언론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해 디폴트,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을 다음 달 1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현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후보로 언급됩니다. 민주당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쓴소리를 하며 불붙은 쇄신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의 관련 핵심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106대 92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동부강호 밀워키 벅스와 경기합니다. 메이저리그 올해 감독상에 게이브 케플러 샌프란시스코 감독과 케빈 캐시 템파베이 감독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사이 영상을 발표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2.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2주 전보다 14% 증가한 84,863명으로 집계 발표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여름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재확산이 무섭게 번졌다가 하향세로 돌아선 뒤 10월 하순부터는 3주 넘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하루 8만 명 이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도 지난 겨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정부들은 백신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추가 접종 자격을 확대한 데 이어서 에사 친슨 아칸소 주지사도 15일 주 보건국의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수석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하루 확진자가 3,300명대로 하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적절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겨울철에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파우치는 백신 부스터샷이 감염자 증가를 억제하고 입원율을 낮추며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면서 다시 한번 백신 추가 접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이면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이 아닌 토착병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내년 봄쯤에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고 의료 자문위원인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내년이면 토착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내년에 풍토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will. I mean, I hope we do. And it might even be likely if we implement a good vaccination of the unvaccinated. 토착병은 꾸준히 발병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되면서 확산이나 환자의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에 도달하려면 코로나가 사회나 삶,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염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착병이 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이 되고 입원할 수 있지만 전염 수준이 낮아서 항상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토착병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매직 넘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토착병에 도달하는 데는 백신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believe, Julie, that when we look back on this, we will see that boosters are likely a very critical part of the immunization regimen and not a bonus or a luxury.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면 내년 봄쯤 미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을 따진 소송을 오하이오주 제6 연방하항소법원이 병합 심리하게 됐습니다. CNN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전국 12개 항소법원에 제기된 34건의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법원으로 오하이오의 제6 연방항소법원이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 탁구공 추첨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 소송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뒤 제기된 것입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이 이 조치는 월권이라며 보수 성향의 제5 연방항소법원에 진정을 냈고 법원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미시시피와 애리조나, 몬태나, 와이오밍주 등 11개 주는 제8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노동단체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규모가 더 작은 기업에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며 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는 식품, 상업, 노동자 노조와 지난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가 백악관에서 발표되자마자 지금 여기저기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단체는 구체적 소송 내용 밝히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가능한 한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길 바란다라고 밝힌 기업도 있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기를 들고 맞서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시카고 경찰 노조위원장이 경찰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카고 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존 카탄자라 경찰 노조위원장이 오늘 시카고 경찰청 인사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 노조위원장으로 남아 정의에 역행하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에 항거하겠다. 시카고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2023년도 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카고 경찰위원회가 카탄자라 위원장의 경찰직 박탈 심의에 착수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경찰위원회는 카탄자라 위원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이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적인 발언과 CPD 관련 주장 18건이 시카고 경찰 내규 11개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한 해를 걸렀던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행사 올해는 열린다고 합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뉴욕의 전통 새해맞이 행사 볼드롭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 맨하탄 중심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롭 행사는 팬데믹 이전만 해도 150만 명이 운집해 축제를 즐기고 카운트다운을 외쳤던 세계적 명성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삼엄한 경계 속에 비공개로 열렸다가 올해 다시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100%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일 역사적 순간에 동참해 환희를 나누자며 수십만 명을 환영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기대가 여기저기서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엘레바마주에 사는 한 시민은 뉴스를 듣자마자 뉴욕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가 95개 저소득 국가에 한해서 자사의 코로나 치료 알약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알약의 복제가 허용되는 곳은 95개 저소득 국가입니다. 파이자는 이를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국제의학특허풀 MPP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MPP가 해당 국가와 재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파이자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은 치료 알약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는데 앞서 복제약을 허용한 머크앤컴퍼니의 계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파이자가 복제약을 허용한 95개 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53%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t's relatively easy to administer, short course of treatment, and potentially doesn't have to be that expensive to produce, and doesn't require people to go to hospital. So very suitable for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화이자는 복제약 허용 방침을 발표한 직후 곧바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95개 나라에 쿠바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저소득 국가 다수가 빠져 있고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세계 최대 수준인 브라질 등이 제외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결국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핵심은 백신 특허를 개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fizer, Moderna,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making these vaccines need to share that with other capable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There are other companies willing to make these vaccines to meet the vaccine need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코로나19 치료 알약은 증상이 나타나고 며칠 안에는 복용을 해야 효과적인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곳에선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쪽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곳에 따라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대부분 오늘 오전 중에는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짙어져 종일 흐리겠고 내일 낮 기온 약간 내려앉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1도, 해안 지역은 62도, 5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아침 한때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7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해 채무불이행, 이 디폴트 데드라인을 기존의 다음 달 3일 12월 3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의 세입 그리고 현금 유동성 관련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예산 법안 등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1,180억 달러를 이전해야 합니다. 옐런 장관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이 돈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다음 달 15일 이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무부 가용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데드라인보다 12일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에 부채 한도 협상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하면서 미국의 충분한 신용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가 조속히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실패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경기 침체에 빠지는 등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서 연말 쇼핑 시즌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공급망 혼란 속 상승한 물가에도 여전히 소비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업체들도 재고를 순조롭게 늘려 쇼핑 시즌 매출 부진 우려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7%가 늘어서 전문가 전망치인 1.4% 증가를 상회하며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증가폭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1.4% 증가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확인되면서 많은 전문가가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무부는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한 15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158만 건을 하회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축 자재와 인력 부족, 물가 상승이 예상치 못한 주택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목재와 구리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지난 9월 말 현재 미국의 건설 분야 구인 건수는 33만 3천 건을 기록할 정도로 노동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미 착공했지만 완공되지 않은 주택수는 145만 채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절수에 동참하는 주민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국이 어제 공개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물 사용량이 1년 전보다 3.9% 감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게빈 느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지난 여름 4천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15%까지 자발적으로 줄여달라고 호소한 7월 3.6%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당국이 벌인 절수 캠페인으로 시간이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중요성을 깨닫고 동참해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목표인 15%를 채운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센트럴밸리 두 곳 지역은 오히려 1년 전보다 물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국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뭄 사태 이전에 이미 물 사용량을 줄였던 만큼 더 절수하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LA의 경우 지난 2007년도부터 물 사용량을 30% 줄였고 가뭄이 해소됐던 2017년까지는 20%를 줄였는데 가뭄이 끝난 후에도 이 절수가 대체로 유지돼 왔다는 평가입니다. LA 메트로가 오늘부터 대대적인 교통 패스 할인 판매 행사에 들어갑니다. 팬데믹 이후 무료로 운영돼 왔던 메트로는 내년 1월 10일부터 요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부터 저소득층 이용자들에게 교통 패스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LA 메트로가 활용하는 라이프는 Low Income Fair Easy 이 약자로 온라인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7일 패스는 13달러가 할인된 6달러 50센트, 30일 패스는 26달러로 책정돼 50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LA 메트로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라이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LA 메트로 측은 본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약 수분 만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LA 메트로는 오늘부터 유니언역 이스트 포털에서 라이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가입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허용하고 자전거 관련 단속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ilda solis 슈퍼바이저는 보행자의 사고를 줄이는 내용을 목표로 한 LA 카운티 정부의 비전 제로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보도에서 자전거 타기를 허용하고 자전거 관련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트 LA 지역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하면서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도에서 공간 경쟁을 벌이고 있어 심지어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메디케어를 변경할 수 있는 오픈 가입 기간이 다음 달 7일로 마감됩니다. 웰케어가 시니어층의 메디케어 변경 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어제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일 LA 다운타운 옴니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웰케어와 서울 메디컬, 한미 메디컬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들에게 메디케어 가입과 변경 시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웰케어의 캐런 존슨 메디케어 담당자는 메디케어 선택 시 4가지를 확인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터 포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서비스 CMS가 메디케어 플랜을 38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별점을 내려지는 메디케어의 별점 평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별점 평가에는 메디케어의 퀄리티를 비롯해 고객들의 불만 사항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별점 평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가 서투른 시니어들이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 의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와 의료 제공자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모든 메디케어가 가주 전체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메디케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메디케어의 코페이를 확인해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점 별점인 5개를 받은 웰케어는 한인 의료진과 매우 가깝게 일하기 때문에 한인 시니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전했습니다. And so the Korean community should know that we work very closely with high premier Korean providers. 서울 메디컬 그룹 김동훈 이사입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서울 메디컬 그룹을 많이 지원해주고 우리 서울 메디컬 그룹도 이렇게 헬스플랜을 많이 지원함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서로 발전하고 웰케어는 또한 내년부터는 가입자들이 CVS 혹은 월그림 등 기타 주요 약국 체인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코페이를 $5에서 $10까지 낮췄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UCL 대학에서 파업 예정돼 있었는데 파업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UCL 대학에서 파업을 주도하기로 했던 이 평유회 측이 오늘과 내일 UCL 학교 7곳 캠퍼스에서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철회 이유는 학교 측과 노사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파업은 비정년 교수, 강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들 비정년 교수와 강사 등에 대한 UCL 대학들 처우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파업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UCL 측과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UCL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첫 6년 동안의 처우가 크게 개선됩니다. 비정년 교수, 강사, 도서관 직원들은 연간 또는 분기 단위 단기직으로 고용돼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고용 안전성을 최대한 추구하는 조항을 시행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트위터가 허위 정보에 붙였던 경고 라벨의 디자인을 보다 알기 쉬운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 7월부터 시험을 이어가던 끝에 어제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트위터 블로그에 따르면 트위터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와 관련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트윗에 경고 표시를 붙이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 표시는 지난해 미국 대선 전후로 선거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는 데도 이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표시의 디자인이 허위 정보 분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따랐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보다 잘 분별하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기존 디자인은 파란색 계열이었지만 눈에 더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새 디자인에는 주황색과 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트위터는 새로운 디자인을 실험해 본 결과 표시가 붙은 트윗에 대한 클릭률이 17% 높아졌다면서 이용자가 해당 트윗이 허위 정보라는 안내를 더 많이 읽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에그 맥머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에그 맥머핀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에그 맥머핀의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내일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맥도날드 앱을 통한 주문에 한해서 에그 맥머핀을 옛날 가격 50년 전의 가격 63센트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 메뉴로 출시된 에그 맥머핀은 1971년 산타바바라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50년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꾼 잉글리시 머거핀, 그리고 달걀, 프라이, 그리고 버터, 베이컨, 치즈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아침 메뉴로 크게 당시에 히트를 쳤던 메뉴입니다. 또 고객들은 내일 참여 매장에서 에그 맥머핀과 여기에 더할 추가 재료를 주문할 수 있고 매장 내 식사,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에 한해서 오리지널 에그 맥머핀을 주문할 수 있고 원하면 추가 재료도 주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3개월째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연방공무부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석 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 1일, 또 사전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됐으며 접수일도 역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5순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에서 모두 우선 수속 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제 바뀝니다. 한국 외교부는 남색 표지의 차세대 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지 색상이 변경됐고요. 사증 면수가 확대됩니다. 디자인의 고유 문화유산을 활용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집니다.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개인정보면 도입, 그리고 다양한 최신 보안 요소 적용 등의 기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돼 최근 여권의 활용도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같이 새롭게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결정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과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한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그리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조, 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상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여권 발급 수수료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 부동산 상속과 매매와 관련된 11월 월간 법률 상담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와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해서 월간 법률 상담소 교육 웨비나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7일 정오부터 1시까지 줌을 통해서 열리는 웨비나를 통해서는 미국에서 한국 자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상속,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 재산의 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 방법,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송금을 받는 방법과 한국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 변호사들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UC 버클리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드류 민씨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아텍의 차별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아시아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민씨와 중국계 학생 2명은 LA와 안티옥, 산호세 등 3개 도시가 아텍의 차별 역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 아시아계 역사가 깊고 여전히 많은 샌프란시스코는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매트헨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을 설득해 시의회에 관련 결의안이 발의되도록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골드러시 시대부터 시작돼 오늘날까지 150여 년 동안 중국인과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행해져 온 것을 인정했고, 매트헨이 시의원은 샌프란시스코시는 중국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의 중심지였다며 당시 샌프란시스코시는 이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 전체 파급력이 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샌프란시스코시는 아시아계를 차별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4번째 도시가 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 대학에 한국학 기금교수직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매년 각각 $50만 5년간 적립해서 $500만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 후에 한국학 교수를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은 2007년도 첫 번째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해서 스티븐 정 한국문화사회학 KF 교수가 임용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기금 교수직 확대를 통해 대학 내 한국학 연구와 교육 기반 확대 이를 돕게 됩니다. KF는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캘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같은 아이빌리그 8개 대학에 한국학 전공 기금 교수직을 설치해서 현재 모두 15명의 한국학 교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LA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이 한인사회를 찾아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LAPD에서 15년간 경찰 근무를 한 부스카이노 시 의원은 한인회를 방문해 공공안전을 필두로 자신의 선거 공약들을 설명하고 노숙자 문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뛴 LAPD 경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피부로 겪고 있는지 깊게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LA 시장으로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안전을 개선시키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안전을 최우선시로 두고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 캐비넷을 구성해 치안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며 경찰력 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LA를 찾는 한국인 등 여행객들을 위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스카이노 후보는 15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미 우호의 상징물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을 보면서 한인사회에 대한 유대감과 감사함이 깊다며 LA시장이 되면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같은 구제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해서 수백만 달러를 부당으로 지급받다 적발된 남가주 남성이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연방검찰에 따르면 산타 클라리타에 거주하는 30살의 하산 카니케가 이 PPP를 허위로 신청해 모두 18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51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케네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6차례, 또 경제피해 재난융자금을 2차례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합의됐고 PPP 허위 신청을 통해서 100만 달러, 또 2차례의 재난융자금을 통해 총 30만 달러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106대 9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 NBA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스테이플 센터 이름이 없어집니다. 스테이플 센터,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LA 킹스 그리고 이 여자농구 LA 스팍스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스테이플 센터가 이름이 오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이 바뀝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EG는 스테이플과 계약을 맺고 그동안 LA 다운타운 실내 경기장 명칭을 스테이플 센터로 했었는데 최근 크립토닷컴과 계약에 합의해서 앞으로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크립토 요새 광고는 많이 나오죠. 가상화폐 플랫폼입니다. 가상화폐 플랫폼이자 거래소로 유럽 스위스에 본사가 있고 동남아에는 싱가포르, 홍콩에 지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6년 전인 2016년에 설립된 크립토닷컴은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붐에 힘입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주요 스포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크립토라는 이름 자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그리고 LA 킹스, LA 스팍스가 스테이플 센터에서 경기를 뛰게 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경기를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곧 LA 클리퍼스는 홈구장을 따로 마련해서 이사를 나갈 예정이고 LA 스팍스도 곧 홈구장을 마련해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몇 년 뒤부터는 이제 LA 레이커스와 LA 킹스만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린 LA 클리퍼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간의 경기에서는 LA 클리퍼스가 106대 9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폴 조지가 34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경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브루클린 네츠 간의 맞대결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17대 99로 승리를 거두면서 맞대결 스테판 커리와 그리고 이 케빈 듀란트 간의 맞대결도 스테판 커리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경기 샬럿에게 지면서 7연승 행단이 중단됐던 골든 스테이트는 난적이었던 브루클린을 잡고 반등에 성공해 NBA 최고 승률 12승 2패로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밀워키 벅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부터 이제 원정 5연전에 나서는데 이 5연전 쉽지 않습니다. 밀워키, 보스턴, 디트로이트, 뉴욕, 인디애나 이렇게 5개 팀과 5연전 원정 경기를 하고 스테이플 센터로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이라크에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벤투 감독의 뚝심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이재성의 왼발 슈팅, 악성댓글 마음고생을 털어낸 2년 8개월 만에 A매치 득점입니다. 캡틴 손흥민은 동료 실수로 페널티킥을 2번 차는 부담을 짊어지고도 골대 정면을 찌르는 강심장을 뽐냈습니다. 만 19살 앳된 얼굴로 아시안컵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었던 막내 손흥민은 10년 만에 똑같은 경기장에서 캡틴으로 A매치 30번째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유럽파 막내 정우영의 마수거리 골까지 교체카드 5장을 모두 쓰는 느긋한 경기 운영 끝에 벤투호는 이라크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란에 이은 조 2위지만 3위와 승점 차는 무려 8점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레바논을 꺾고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를 이기지 못하면 벤투호는 내년 1월 일찌감치 본선을 확정합니다. 여느 때보다 수월한 최종 예선인데 이란이 승승장구하고 다른 팀들이 물고 물린 덕분이지만 벤투 감독의 뚝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골키퍼부터 최전방까지 차근차근 공격권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벤투표 빌드업 축구는 3년 넘는 기간 대표팀에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수 붙박이 황의조와 김영권이 없었던 이번 두 경기에서 원톱 조규성도 센터백 권경원도 꾸준하게 해온 우리 축구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무색무취하다는 비판, 나아가 경질녀로는 2달 만에 쏙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이 일찌감치 본선행을 예약하면서 사령탑의 팀 장악력은 더 커지고 선수들 주전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